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강화를 가려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건너야죠. 다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국토교통부가 계양구와 강화군을 잇는 고속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2024년 강화 구간부터 우선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와 강화군을 잇는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사업. 계양구 상하동에서 강화읍 갑곤리까지 총 29.9km를 4차로에서 최대 6차로로 연결하는 공사로 사업비 2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데 2024년 강화 구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강화 지역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또 그래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책임자를 만나서 계양 강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강화 지역 교량부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강화로 가려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지나가야 합니다. 진입로가 두 곳밖에 없어 주말이면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인천과 강화를 잇는 다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다리는 강화대교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체적인 위치를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 강화 고속도로 공사의 강화 구간 우선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경우 해당 사업은 2024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3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인천 집값은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청라와 송도 등의 하락폭이 큽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고 거래가는 12억 4천만 원. 하지만 최근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최고가 대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매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8억 2,5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컸던 인천. 하지만 올해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은 0.01%, 경기는 0.11% 떨어졌고 인천은 0.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지난 4월 0.05% 하락에서 0.23%로 하락폭이 4배 이상 커진 겁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연수구와 서구 일대 하락폭이 큽니다. 올해 지역별 누적 하락률을 보면 연수구가 1.22%, 동구가 0.55%, 서구는 0.46%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늘어난 반면 대출 규제의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겁니다. 또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인 지역, 특히 인천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지역보다 늦게 오르기 시작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검단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과 경기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의 월세 거래량은 전세에 못 미쳤었지만 5월부터 모든 지역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상승됨으로 인한 부담감이 이제 계속 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경우 예금 금리도 함께 올라 전세를 원하는 임대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금리 부담을 느껴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 수요가 충돌하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소유자들은 월세로 가고 싶어 할 것이고 공급자들은 전세로 놓기를 원할 것이고 안정적인 그게 상충될 거예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란기가 오지 않을까.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 가격 지수는 0.16%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월세 대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일 계획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록 상생 임대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 임대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임차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분기 추진 과제도 발표했는데 과도한 세부담 완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고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안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수혜 가구가 연간 12만 3천호 가구에서 약 25만 6천 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기준,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만큼 혼란스러운 게 바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름값이죠. 유류값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3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유소, 인근 주유소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도 경유와 휘발유가 모두 2,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단 말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6월 20일 기준 인천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16원, 한편 경유 가격은 2,121원을 기록하면서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섰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유류값에 시민들의 주유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많이 힘들지. 경유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싸서 이제 경유차를 선택했는데 지금 너무 비싸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아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한 번씩 넣을 때는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겁이나 기름 넣는 게 올 때마다 보통 넣으면 40리터 넘으면 8만 원이 넘어요 지금. 그래 얼마나 부담 가냐고.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에요 이거.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운수업계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춰 운송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류값 인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곳곳에서 생활물가가 인상돼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는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지난 1974년 준공한 인천 내항은 국내 최초 컨테이너 부두죠.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항만 기능은 서서히 신항에 넘겨주고 이제 원도심 재개발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BTV 인천 방송은 내항 재개발의 현주소와 미래를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첫 순서로 인천 내항 재개발과 비교되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황을 짚어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바다와 연결돼 부산항을 볼 수 있는 1.3km 견고한 수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산역에서 원도심까지 걸어 이동할 수 있는 보행 데크도 마련됐습니다. 축구장 16.8배 규모의 문화공원에는 도심 야생화 단지가 조성돼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진의 공공시설이 지난달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46년 만에 북항이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국내 첫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와 시민분들 그리고 현장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시민 개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4,221억 원, 여기에는 국비 3,36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3,050억을 들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1단계 사업지 주변 원도심과 역사부지 228만 제곱미터를 국제 교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2,38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코레일 등이 참여하는 부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재개발 사업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핵심 사업인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지난달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수부 외에 국토부와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코레일, LH 관계자도 파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항만 재개발 현주소와 해법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인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등장한 내항 재개발을 알아봅니다. 사업 추진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사업 시행자 공모에 난항을 겪는 등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883년 개항과 함께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인천항 내항. 항만 기능이 쇠퇴하면서 재개발 목소리가 제기됐고 지난 2007년 국회 시민청원으로 재개발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사업은 표류를 거듭합니다. 2015년과 이듬해 두 차례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가 모두 유찰되고 2019년 LH가 사업에서 빠지며 진통을 겪습니다. 2012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내항 가운데 시민에게 개방된 곳은 8부두 일부, 그것도 주차장이 전부입니다. 주차장에는 얼마 전 컨테이너로 만든 내항 재개발 홍보관만 덩그러니 자리에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에 조성 중인 상상 플랫폼. 인천시가 8부두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 관광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양 창조도시 마중물 사업입니다. 공적 공간은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사적 공간을 공사하던 건설사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석 달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올 들어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이달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인천을 방문했던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사업 진행이 더딘 인천 내항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42만 9천 제곱미터의 해양문화관광과 복합도심, 광장 등을 조성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2028년까지 국비 580억 원을 포함해 총 5,563억 원이 투입됩니다. 18부두 개발은 이제 예타가 시작됐지만 나머지 부두는 아직 개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 해수부의 인천 내항 재개발을 전담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울, 인천 등 중부지방은 23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짧고 굵은 폭우 뒤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마 소식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회색빛 비구름을 잔뜩 머금은 하늘. 하늘에 구멍이 뚫린 양 갑작스레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서울, 인천 등 중부 지역에선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보통 6월 말부터 7월 사이 약 한 달 동안 집중되는 장마. 서울 등 중부 지방의 장마가 23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단순히 정체전선상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저기압이 발달해서 비가 내리는 만큼 추적추적 오랜 시간 비가 내리기보다는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그리고 다시 좀 비가 굉장히 약한 소강 상태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감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8일부터 30일 사이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에 한꺼번에 비가 내렸다 며칠간 비가 내리지 않는 패턴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가뭄 이후 내리는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시설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인천 경실련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인천 지역의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과 인천이음 사업 재정립 등이 포함됐는데요. 당선인에게 현안 과제들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경실련이 발표한 5대 현안 정책 중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과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입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자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겁니다. 이에 인천 경실련은 사자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 및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 정책 사자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여야 합니다. 경실련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민영화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경영과 개발에 직접 참여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이음 사업과 관련해서도 운영 방안 재정립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캐시백 10%를 지급해왔지만 유정복 당선인 인수위는 예산 부족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이음 사업은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여 운영 방안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캐시백 지원 축소 방침을 반영한 지역 화폐 사업 재정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실련은 인천이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재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관련해서 후보 간에 엄청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랬는데 유권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옳은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경실련은 보훈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 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 시사편찬원을 설립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지역 화폐인 인천이음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인천이음이 활성화된 건 캐시백 정책도 한몫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캐시백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은 줄었고 발행액은 증가하면서 시 예산으로는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화폐인 인천이음은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천어 카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2019년 4월 인천이음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인천이음은 사용 금액에 따라 캐시백이 지급되는데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2020년부터 캐시백 비율을 10%로 높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사용하면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캐시백 비율이 확대되자 가입자와 발행액은 대폭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12,000명이 가입했는데 2019년에는 91만 7천 명, 2020년에는 45만 6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79만 9천 명, 올해 5월까지 14만 1,000명이 가입해 총 가입자 수는 23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발행액도 2020년 2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 5천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5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캐시백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은 줄어든 반면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인천시 예산으로는 캐시백 10%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 이음 국비 예산은 2020년 661억 원에서 지난해 1,436억 원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727억 원으로 절반이 깎였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세운 캐시백 예산은 총 2,427억 원. 하지만 5월 말까지 1,790억 원을 지급해 남은 예산은 68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하반기부터 캐시백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도 현재 추세로는 상반기 중 예산 소진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10% 캐시백 정책이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이음카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운행 대행 문제점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캐시백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여기에 고금리 상황까지 겹친 마당에 캐시백마저 축소되면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이음카드가 발행 4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10% 캐시백이란 파격 혜택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음카드로 1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10,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캐시백 비율이 줄면 이음카드 사용도 자연스레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덜 쓰긴 하겠네. 그래도 10% 주니까 많이들 쓰는데. 그래도 인천하면 이음카드인데. 딴 도시는 없잖아요. 인천만 있는 건데 이음카드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에겐 캐시백 지원을, 자영업자에겐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혜택을 지원해왔는데 이음카드 사용률이 줄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님의 30% 이상이 이음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매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초반에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활성화시켜야지 인천 이음카드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역 소상공인들은 인천 이음 캐시백 10%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기름값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 캐시백마저 축소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매장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캐시백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캐시백 10%는 유지되는 게 전체 인천시 소상공인들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없는 돈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고 그런 이유를 들고 나오신다면 그러면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많은 업체는 캐시백을 좀 지양하고 그래도 주를 이루고 있는 골목상권의 매출이 작은 상점들에게는 캐시백을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봅니다. 그동안 인천이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캐시백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것, 지방정부 재정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이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역 경제를 떠받쳤던 인천 이음 캐시백 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명한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덜고 최적의 배정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개교한 송도 신도시의 한 중학교. 주변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고 대중교통도 부족합니다. 송도 전역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통학 불편을 덜기 위해 학교 측은 전세버스 넉 대를 등하교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8개 구의 중학교 구는 중구만 원도심과 영종도를 분리하고 나머지 구는 각 구 전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교군에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5개 구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의 경우 학교 배정 시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학교군과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돼 있는데 서구는 너무 넓어요. 위치가 너무 넓어서 좀 잘라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까지 5개 구가 1학교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넓다 보니까 연수구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도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엔 학교가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에, 그러니까 그 송도 신도시에 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주내용은 현 학교군의 장단점 분석, 개발 지역의 별도 학교군 적용 가능성 여부, 학교군 조정에 따른 최적의 배정 방법 등입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용역 기간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교육청이 마련한 중고교 학교군 개정, 학생 배치 계획이 내년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강범석 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 35명이 위촉됐는데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범석 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3일 동안 부서별 주요 현안과 사업을 점검합니다. 강 당선인은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년 동안 그 서구의 발전과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늘 유념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시간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인수위는 자치행정과 복지도시, 환경경제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와 교육,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강영균 전 서구청 총무국장이 맡았습니다. 당선인 취임에 앞서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함께 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구정 운영 철학 및 공약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업무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사전 파악, 제시하여 강범석 당선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함으로써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인수위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서구. 강 당선인이 강조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2018년 인천 미추홀구에 보훈병원이 개원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군에 사는 주민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병원 치료를 위해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다 보면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병을 얻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읍에 거주하는 최순애 할머니.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남편은 3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로 9순이 된 최 할머니는 얼마 전 폐렴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4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미망이는 미추홀구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0의 나이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가두다가 했는데 40몇만 원 나왔어요. 보험에 거기 갔으면은 아무래도 미망인 혜택 받았죠, 유공자. 현재 인천 지역 내 보훈 대상자 수는 3만 5천여 명. 이 중 강화군에 2,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인구가 비슷한 동구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보훈처는 강화군 내 2곳의 보훈위탁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훈병원과 비교하면 진료비 차이가 큽니다. 보훈병원에선 비급여 진료비와 약제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거동도 불편해 왕복 100km가 넘는 보훈병원에 오가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방주사맞으러 한번 갔다 왔는데 대상포진 근데 한 5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있으면 뭐해요. 너무 멀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아쉽죠. 강화 주민들은 보훈 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보훈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까지 가려면 오히려 병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을 만들러 가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입장, 거 진료하나 여 진료하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을 여기다 줘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좀 그 유공자들의 혜택이 좋지 않냐 그럽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이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보훈지청은 예산 문제로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위탁병원의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들.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천공단 소방서가 소화기의 외형을 꾸민 커스텀 소화기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꾸며진 소화기들. 소화기 색깔은 물론 문구와 디자인도 각양각색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한 소화기, 이른바 커스텀 소화기입니다. 인천 공단 소방서가 가정에 소화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소화기를 제작한 겁니다. 빨간색의 획일화된 모양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대부분 가정 베란다나 신발장 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 현상으로 쉽게 찾지 못하여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소방서는 가구업체와 디자인을 협업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기업과 시민들의 동참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목표 금액의 2배를 달성한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시에 초기 진압이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방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한 커스텀 소화기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400여 세대입니다. 이 소화기를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이런 가정 방문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화기.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커스텀 소화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2022년 5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월 인천세관을 통한 전체 무역액은 272억 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2%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86억 불, 수입액은 22% 증가한 186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증가세는 반도체 등 기계 전자제품이 이끌었습니다. 기계 전자제품은 작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화공약품은 10% 감소했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유류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59%가 증가했는데 국제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 기계와 전자제품 수입이 19% 증가했습니다. 인천 세관을 통한 수출입을 국가별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이 22억 불로 가장 높았고 아세안과 미국, 홍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가 늘었고 아세안엔 36%, 미국엔 34%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입 국가도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통한 수입액은 59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뒤를 이어 아세안, 유럽,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수입액 증가율은 46%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도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한 691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물동량의 8.5%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Michael, I've known you since you were a child. If there's an answer to your disease, you'll find it. 어렸을 때부터 희귀 혈액병을 앓고 있었던 마이클 모비우스. I should have died years ago. Why am I still here?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I have a rare blood disease, and I'm running out of time. This could be my last chance. 동료와 함께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You're up to something. What is it? That's not exactly legal. I don't want to see you get hurt more than you already have. This would be a cure. 인간과 박쥐의 DNA를 혼합해 마침내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모비우스. At what cost? 그 과정에서 새 생명과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Michael, what's happening? I went from dying to feeling more alive than ever. Increased strength and speed. The ability to use echolocation. 그러나 부작용으로 신체가 변하고 And an overpowering urge to consume blood.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뱀파이어와 비슷한 존재가 돼버리는데 How far are we allowed to go 세상을 구할 능력, to fix something that's broken? 모든 걸 파괴할 본능. 엄청난 힘을 얻게 된 안티히어로 탄생 과정을 그린 영화 모비우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인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